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33.5구로 마감했고요. 1.78%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중동에서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풀릴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미국 증시 선물은 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주에 돈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테슬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주제는 장중에 CNBC가 새로운 뉴스를 던졌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스페이스X에 합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던졌습니다. 또 합병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야기가 다르고요. 같은 합병 이야기긴 하지만 실제가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에 베팅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합병할 확률이 낮춰지고 있다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볼 건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CNBC가 새로 들고 나온 뉴스는 무엇인지, 또 둘째로는 합병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엔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주가 433달러인 상황에서 테슬라 주주는 이것을 어떤 호재로 봐야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시장 환경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또 가장 큰 변수는 중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가가 내려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좀 안심하고 위험자산에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성장주에서는 우호적인 바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꼭 넘어갈 소식을 몇 가지 확인해보면요. 첫 번째는 볼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테슬라가 유럽에서 슈퍼차저를 볼보의 전기차에도 열어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볼보 전기차를 모는 분에 한해 올해 4분기부터 유럽 29개국에 깔려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2만 곳을 볼보 앱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테슬라 충전망이 점점 테슬라만의 무기가 아닌 이 다른 전기차 회사에게도 돈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충전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에서 점점 충전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볼보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충전 규격을 테슬라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고요. 2029년부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볼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체감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새로운 특허가 하나 공개됐는데 테슬라가 카메라 렌즈를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냈고 한마디로 렌즈 옆에 작은 세정액 분사구와 미니 와이퍼를 달아서 눈꺼풀이 눈을 닦듯 렌즈를 닦을 수 있는 구조의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 자율주행은 카메라가 전부인데 이 비나 진흙 또 벌레로 인해서 렌즈가 더러워지게 된다면 로보택시는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깨끗이 유지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 테슬라는 새로운 특허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쪽에서도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기내 와이파이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쓰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 스타링크 이야기는 잠시 후 더 나오겠지만 현재 테슬라의 스타링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항공사들이 점점 더 많은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CNBC가 던진 보도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스페이스 안으로 합치는 것을 동료들과 실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매우 재미있는데 기사에서는 이것을 사고의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정식 계획서를 책상에 올려놓은 단계는 아니고 이 만약에 합치면 어떻게 될까를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점은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일론 머스크와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기사로 나오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이유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스페이스X가 앞으로 2주 정도 후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스페이스X가 드디어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서 몸값이 공식적으로 매겨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다른 회사랑 합치는 그림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합병설이 불을 붙게 된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른 궁금증 하나는 이 CNBC가 익명의 소식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그냥 만든 이야기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CNBC가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이 회사 안에서는 이런 거래가 언젠간 일어날 거라고 오래전부터 예상해 왔다고 하고요. 사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되는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정말 합치겠냐라는 우려를 바깥에서 시선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내부적으로는 결국 두 회사가 합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얽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보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제품을 사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이스X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테슬라의 대형 배터리인 메가팩을 6억 9,700만 달러어치를 샀고, 이 멤피스에 있는 xAI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대는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자, 거기다가 2025년에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1억 3,100만 달러어치 구매했는데, 이것도 정가 그대로 사들이고 있고, 이 보통 회사가 이 정도의 물량을 거래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에 할인을 제시하곤 하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거래에서는 이런 할인이 없이 정가대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테슬라는 스페이스X 쪽에 돈을 넣고 있기도 하는데요. 올해 1월에 테슬라가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xAI는 스페이스X 안으로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들고 있었던 지분 20억 달러어치가 현재 스페이스X에 지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주주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페이스X의 한 부분을 들고 있게 되는 셈인데요. 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지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을 좀 돌려서 2024년 엔비디아가 테슬라로 가기로 했던 5억 달러어치의 GPU 물량을 일론 머스크의 요청으로 xAI 쪽으로 돌린 결정을 했던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건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두 회사 위에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 명의 큰 고객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부품과 인력, 칩도 서로 오고 가는 관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얽혀 있으면 차라리 한 회사로 합치는 게 깔끔하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자, CNBC의 보도와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점점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새로운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정작 돈을 걸고 베팅하는 예측 시장에서는 합병의 확률이 오히려 식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두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걸고 베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할 때가 많은데, 자신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지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칼시라는 플랫폼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언제쯤 합병을 할 거냐를 두고 내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75%까지 올라갔던 합병에 대한 확률은 현재 30%까지 내려갔었지만, 최근엔 상황이 다시 역전되고 있고, 2027년 5월 1일 전에 합병될 거다라는 확률이 49%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절반 이상이 이 두 회사가 합병된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합병하는 것을 언제쯤 발표할까라는 이 베팅이 나오고 있는데, 12월 31일에 나올 거다라는 확률이 34%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왜 이 합병을 머릿속에 굴리고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합병의 진짜 엔진은 이 두 회사가 합쳤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아니라 이 두 회사가 합쳤을 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달성할 수 있는 보상 구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 말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안을 걸었는데, 거기에는 달성해야 할 큰 목표가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스페이스X가 시가총액을 7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목표, 다른 하나는 화성에 최소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목표는 솔직히 일론 머스크 생애에 가능할지 모르는 굉장히 먼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가총액 7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칠 때 이 프라이빗 마켓에서 1조 2,500억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 비공개로 매겨진 몸값이었지만 앞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고,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스페이스X가 정말 1조 5천억 달러를 평가받게 된다면 이 테슬라도 현재 이 시총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스페이스X에서 제시하고 있는 7조 5천억 달러의 목표까지는 가야 할 길이 정말 멀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NBC에서는 합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CNBC에서는 두 회사를 합치게 된다면 합산 시총은 단번에 3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7조 5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절반 가까이를 단숨에 채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혼자 천천히 걸어가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회사랑 손을 잡고 출발선을 확 당기는 게 더 빠른 방법 아니겠냐, CNBC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 두 회사의 이사회랑 주주들이 반대하게 된다면 합병은 성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페이스X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85%의 의결권을 쥐고 있고,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 혼자 스페이스X 쪽의 결정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결정하면 바로 통과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NBC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합병을 밀어붙이기로 마음먹었다면 스페이스X 이사회에서 큰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스페이스X는 상장 서류를 통해서 지배회사, 영어로는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잔뜩 있는 상황이고, 또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만 하며 한 사람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없게끔 그 힘을 분리해 놓곤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클래스 A의 주주들은 다른 상장사의 주주들만큼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합병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런 중대한 결정에서 일반 주주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고 보상의 목표도 채울 수 있고 또 지배력으로 묻힐 수 있는 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테슬라 주주들이 합병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지 양쪽의 입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호재를 보게 된다면 이 두 회사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은 AI 시대에는 결국 덩치와 자원이 곧 무기라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내년쯤 두 회사가 합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AI의 생태계를 더 많이 소유하고 또 통제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로켓과 위성, 전기차와 AI를 한 지붕 안에 모으게 되면 이 거대한 자본을 끌어오고 빌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논리를 들고 있는데요. 이 구글과도 같은 거대 기업이랑 AI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모든 기업들을 합치게 된다면 그 실탄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전력도 부족하고 열도 식혀야 되고 비용도 빠듯한 조건에서 강력한 AI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스페이스X는 우주 궤도에서 방사선과 극단적인 온도 속에서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두 회사가 처한 환경은 정반대일 수 있지만 결국 제한된 자원에서 똑똑하게 AI를 연산시켜야 된다라는 같은 숙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전력과 컴퓨팅 문제를 같이 풀고 있을 수 있고, 이미 일론 머스크는 여러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면서 잘 끌고 갔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된다도 많은 사람들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주식 가치가 20에서 2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테슬라가 새 주식을 잔뜩 찍어서 스페이스X를 사오게 된다면 기존의 테슬라 주주가 들고 있던 한 주의 몫이 그만큼 얇아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반독점 문제도 걸려 있고 정부가 독과점이라고 막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 두 회사 중 누가 이 메인 회사가 되느냐, 또 주식을 1대1로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합병의 비율을 정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이 테슬라 주주는 손해를 보지 않고 보상을 받는 안을 따질 것이고,
이 스페이스X의 투자자들은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환 비율 싸움이 합병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하길 원해도 순탄한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현재 AI를 두고 많은 회사들이 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치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과연 그 일이 성사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재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상황은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하게 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굉장히 조금씩 오르고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게 맞는 건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 두 회사의 합병이 초대형 호재라면 주가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식이 크게 반응이 없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합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 CNBC의 보도도 소식통과 임명의 이 내부자를 통해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상장 서류에도 합병 계획은 공식적으로 적혀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S1 서류 안에는 테슬라와의 합병 예정 같은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문과 서류 사이에서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회사가 모 회사가 될지 그리고 주식을 어떤 비율로 바꾸고 또 일반 주주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합병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양쪽 주주의 셈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CNBC에서 보도한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CNBC에서 스페이스X를 1조 5천억 달러로 평가했다라는 것과 또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1조 7,500억 달러로 보고 있다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상 목표가 정말 두 회사의 합산만으로 채워지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사진의 명단이 맞는지를 두고도 틀렸다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답은 곧 나올 상장 서류와 시간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CNBC의 합병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점점 딜이 임박하고 있는 신호로 보시는지 아니면 상장을 앞두고 부풀려진 이야기로 보시는지 댓글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